1번 문제는 이 두 번 연속 출제했던 것처럼 한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입니다. 그래서 한 점 a, 2를 갖다가 직선 2x 더하기 ay 더하기 b는 0에 대해서 대칭이동했을 때 그 점을 b, 0이라고 할 때 a, b를 갖다 구하라. 그래서 a, b의 곱을 갖다 구하라.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에서는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의 기울기가 주어진 어떤 직선하고 수직이다. 두 번째 조건은 A, B의 중점을 그 직선이 지나가게 된다.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먼저 수직 조건에서 A, B의 기울기 3 빼기 마이너스 1분의 2 빼기 0이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보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2x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걸 이용해서 a 값을 구해보면 4a가 4가 되기 때문에 a는 1이 되지. 중점 좌표 구해보면 a, b의 중점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해준 것이 계산해보면 1,1인데 1,1을 2x 더하기 ay 더하기 b는 0이 지나간다. 따라서 1,1을 주어진 직선에 대입해주면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모의고사 출제 문제지. 두 번째 문제에서는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y는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0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이라고 했으니까 두 포물선을 갖다 꼭지점을 각각 찾아서 x-1의 제곱 2를 갖다 더해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고, 두 번째도 x 마이너스 2로 나눠서 마이너스 6의 제곱 해주고 36을 더해줬기 때문에 36 마이너스 해주면 30 마이너스 36 해주면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래서 꼭지점이 6, 마이너스 6이 되지. 그래서 1, 마이너스 1에서 6, 마이너스 6으로 점의 평행이동으로 계산해 주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점의 평행이동으로 계산해 주면 x축으로는 5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점의 평행이동은 그대로 더해서 평행이동 해주기 때문에 1에서 5를 더해서 6이 나오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를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x-2y는 0이 어떤 직선으로 옮겨질 때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x-2y는 0을 직선은 도형의 평행이동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이면 x 대신에 x-5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이면 y 대신에 y 플러스 5를 직선에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얘처럼 y 앞에 마이너스 2가 붙어 있을 때는 마이너스 2 가로치고 y 더하기 5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지.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x-2y-15는 0이 되고, 두 직선 사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상수항의 차, 얘는 상수항이 0이고 얘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0 빼기 마이너스 15 해주면 루트 5분의 15가 되어서 3 루트 5가 되지. 그래서 거리의 제곱은 9, 5, 45가 돼서 정답은 45입니다. 3번으로 가보자. 3번 문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원이다. 원도 점의 평행이동으로 봐주는 게 좋기 때문에 처음 원의 중심은 0,1이고 반지름이 3cm인데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해주면 그대로 더해서 마이너스 2,4가 새로운 평행이동한 원의 중심, 반지름은 3이 되는데 똑같이 변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2,4로부터 2x 플러스 y 더하기 6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갖다 찾아보면 반지름은 3이기 때문에 d는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다가 플러스 4를 집어넣어서 정리해 준 것이 루트 5분의 6이 되지. 그래서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기 위해서 a, b의 중점을 h라고 했을 때 a의 h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d, 루트 5분의 6의 제곱을 해주면
9분의 5분의 9가 되고 45에서 36 빼주니까, 그러면 AH의 길이는 루트 5분의 9, 루트 5분의 3이죠. 루트 씌워주면 루트 5분의 루트 9는 루트 5분의 3인데 유리화시켜서 5분의 3 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AB의 길이는 AH 길이의 2배와 같으니까 5분의 6 루트 5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4번으로 가보면 4번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주는 그림이다 그랬는데, 얘는 도형의 집합의 연산법칙 적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A에서 C를 빼주면 색칠한 부분만 남고 A에서 C를 빼주면은 또 색칠한 부분만 남기 때문에 둘의 교집합 공통 부분을 찾아보면 지금 그림처럼 교집합을 해주니까 얘가 남더라. 그래서 2번 문제는 그림 보면서 주어진 부분을 찾아주는 문제였고, 보기를 보면서 주어진 그림하고 똑같은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는 40명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과목을 조사했는데 A 과목을 좋아하는 사람이 20명, B 과목을 좋아하는 사람이 25명이었다. 이렇게 나왔지. 두 과목을 모두 좋아하는 사람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교집합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최대값은 둘 중에서 작은 놈이 이쪽에 포함될 때 최대값이 나오고, 최소값은 양쪽으로 최대한 벌려놓고 바깥쪽의 인원을 0명으로 잡았을 때 이 안쪽의 인원이 최소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전체 인원이 25명이라고 그랬는데 A가 B 안에 포함이 되면 A가 20명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B는 그 바깥쪽에 5명만 추가로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교집합의 인원수는 20명까지, 최대 20명까지 갈 수가 있고, 바깥쪽을 0명이라고 하고 A하고 B하고 찾아보면 A, B의 합집합은 전체 인원 40명을 넘을 수가 없지. 전체 인원 40명이 지금 A의 인원 20명에 B의 인원 25명에서 교집합 NA 교집합 B의 인원을 빼준 것이 되는데, 얘가 45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5명을 빼줘야지 40명을 넘지 않겠지. 그래서 5명이 최소한 교집합으로 들어가야 된다 해서 최소값 찾아보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합은 25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지. 자, 6번으로 가보자. 6번에서는 전체 집합에 부분 집합이 있는데 A하고 B하고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바깥쪽에 이쪽에는 인원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 A 교집합 B가 3하고 5라고 그랬으니까 3하고 5를 먼저 적어놓고 NA와 NB에서 NA 차집합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하고 B는 잘 모르겠는데 A 차집합 B의 인원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최대값이 나오지. 즉 A 차집합 B의 인원수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가운데는 2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A의 인원수는 X 더하기 2라고 하고, 교집합의 인원수는 2명이지. 그러면 전체 인원수가 10명, A 합집합 B가 전체 인원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전체 인원수 10명인데, 우리 합집합의 인원수 구해줄 때 A의 인원수에서 B의 인원수를 더해준 다음에 교집합의 인원수를 빼준 것이 A 합집합 B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X 더하기 2고 B는 모르니까 MP로, 그 다음에 교집합의 인원수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얘가 10명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MP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주면 10-X가 되지. 그러면 B-A는 10-X에서 2명을 빼주게 되면 8-X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집합의 인원수만 바깥쪽에 적는다면 얘는 8-X라고 적어줘야지. 여기는 8-X명이다 이렇게 적어주고, 그런 다음에 다 인원수를 더해주면 지금 주어진 식 NA 더하기 NB에서 NA 차집합 B의 식을 갖다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주면 A는 X 더하기 B는 10-X에서 지금 A 차집합 B는 X이기 때문에 X를 빼주게 되면 12-X가 되는데, 얘 12-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X는 1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값은 12가 되지. 그리고 7번 문제로 가보자. 7번 문제는 x 세모 y가 x 차집합 y에서 y 차집합 x를 빼주는 대칭 차집합인데 a라는 집합은 1, 2, 3, 4, 5 전체 집합, 그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a 여집합 교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드모르간을 이용해서 안에부터 정리해주면 a 여집합의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꿔주고 b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드모르간을 이용해서 풀어준 다음에 또 이게 지금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그리고 b의 여집합 부분을 빼주면 지금 전체 집합에서 a를 빼주게 되면 a 여집합 부분만 남게 되지. 그래서 전체 집합에서 a를 빼주면 a 여집합만 남기 때문에 전체에서 얘를 빼주게 되면 얘의 여집합 부분만 남게 되지. 그래서 얘를 갖다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드모르간 해주면 a 여집합의 교집합 b가 되지. a 여집합의 교집합 b는 순서 바꿔주면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 되어서 차집합의 성질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앞에 거 교, 뒤에 거 여집합은 차집합 성질에 의해서 비차집합 a가 되고 비차집합 a가 6하고 7을 가지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그림 그려서 6하고 7에 비차집합 a 쪽에는 6하고 7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교집합이 2, 3, 5라고 있기 때문에 a하고 b하고 교집합 안에 2, 3, 5 집어넣고 a가 1, 2, 3, 4, 5라고 있기 때문에 2, 3, 5 뺀 1, 4를 이쪽에다 집어넣지. 그러면 대칭차 집합은 이쪽 부분을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 부분을 빼준 부분이기 때문에 1467이 되지. 그래서 1467의 원소의 합은 18이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지. 자, 8번으로 가보자. 8번에서는 지금 좌표평면 위에 3,2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L이라고 했을 때 원 위에 점 P에서 직선 L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거지. 그래서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은 원점과 이 주어진 점 3,2에서 수직으로 만난 직선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3,-1을 지나는 직선에서 기울기를 갖다가 이렇게 수직이 아니도록 돌릴수록 더 가까운 거리로 좁혀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가장 먼 거리는 3,-2에서 원점에서 3,-를 연결했을 때 수직으로 만날 때 가장 먼 거리가 되고 그 거리는 원점으로부터 3,-2까지 거리가 최대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까지 기울기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얘하고 수직이다. 수직이니까 2분의 3이고 또 3,-2를 지나가야 되니까 x-3 그리고 -2를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2분의 3x 2분의 13이 되고 양변에 2를 곱해서 이항시켜서 1만원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이용해주면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분의 절대값 x의 -2와 5를 갖다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루트 13분의 29가 되죠. 그래서 최소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원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빼줘야 되지. 그래서 최소값은 t 루트 13분의 29 루트 13에서 13분의 29 루트 13에서 반지름 1cm 반지름 1cm를 빼주게 되면 A는 -1이고 B는 13분의 29 루트 13이기 때문에 B는 13분의 29가 되지. 그래서 65AB를 갖다 계산해주면 AB가 -13분의 29니까 마이너스 빼주고 65하고 13분의 29 계산해주면 -145가 정답으로 나옵니다. 자, 9번으로 가보자. 9번 문제도 원의 방정식인데 원의 방정식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먼저 극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극선의 방정식은 극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극선의 방정식은 원밖에 한 점
원밖에 한 점으로부터 여기에 접선 그려주고, 접선을 그렸을 때 이 두 접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을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그래서 얘의 점의 좌표가 a, b라고 하고,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마치 이 극선의 방정식은 원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처럼 a를 갖다가 xx에 쪽에 나눠서 한 x에다가 집어넣고, b를 갖다가 yy 나눠서 하나의 y값에다가 대입해주면 이게 극선의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이 극선의 방정식 문제 풀 때 많이 써먹기 때문에 이 극선의 방정식도 꼭 알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 극선의 방정식 문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건데, 지금 문제를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만 나왔고, 원의 중심 아무것도 안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3만큼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만 나왔지.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을 문제를 편하게 풀기 위해서 원점에다가 위치하도록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이 y축을 갖다가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게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설정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단순화시켜서. 그러게 되면 지금 P라는 놈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만큼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P라는 놈은 어디에 있던 x좌표가 a일 때 y좌표는 3이 되지. y좌표는 똑같이 x축하고 평행하도록 그렇게 x축을 위치를 시켰기 때문에 a, 3이 지금 점 P의 좌표가 되고, a, 3에서 P에서 원에 그은 두 접점 A하고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원의 방정식은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되지. 그래서 얘를 극선의 방정식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면 x좌표는 a이기 때문에 ax 더하기 3y는 4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는 a 값에 관계없이 a 값에 관계없다 그러면 a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a를 갖다가 없애주는 x는 0, 그 다음에 3y가 4가 되기 위해서는 3분의 4를 반드시 지나가게 되지. 그래서 0, 3분의 4를 지나가기 때문에 원점으로부터 이 점 0, 3분의 4까지 거리를 갖다 구해서 둘이 더해주면 3분의 4인데 3분의 4의 분모와 분자를 더해주면 7이 된다,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 a, b라고 해놓고 지금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줬는데, 그림 그렸을 때 P가 지금 이쪽에 있을 때하고 P가 원의 정 가운데 있을 때하고 바로 수직 위에 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을 때하고 전부 다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세 수선과 그 다음에 수선이 만나는 것은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의 수선을 그려준 이 직선과 그 다음에 만나는 교점이기 때문에 이 0,0으로부터 지금 a, b가 정 위쪽으로 왔을 때 만나는 직선 위에 있다 해가지고 ax 더하기 by는 4고, 이 a, b라는 놈은 원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니까 3cm 떨어져 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라고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라고 했을 때 이 직선까지 거리를 문제를 풀어주면 이 극선의 방정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4기 때문에 이 직선까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해주면 이 점을 반드시 지나가기 때문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에 x에 0 집어넣고 y에 0 집어넣어주면 절대값 마이너스 4가 되지.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9 3분의 그 다음에 4가 원점으로부터 그 직선 극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3분의 4인데 P 더하기 Q는 7이다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준 문제입니다. 자, 9번으로 가보면 10번은 9번보다는 좀 쉬운 문제인데, 원 위에 한 점 x, y로부터 두 점
A와 B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지. 그래서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원 위에 두 점이 있는데 원 위에 점이 P가 있는데 어떤 직선 0,-하고 3,0을 지나는 이 직선 A, B에서 이 한 점 P하고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러면 먼저 AB의 길이는 밑변이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 구해주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AB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여기까지 직선까지 거리 구해준 다음에 반지름 R을 갖다 더해주면 얘를 갖다 높이로 잡았을 때 가장 큰 넓이가 된다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준 거지. 그래서 AB의 직선의 방정식은 0,-4와 3,0을 지나는 직선이고 x1을 0, y1을 -4라고 잡은 다음에 기울기 찾아보면 3 빼기 0분의 0 빼기 마이너스에서 기울기 찾았고 그래서 일반형으로 고쳐서 양변에 3을 곱해서 일반형으로 고쳐준 다음에 이 원의 중심 0,0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D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루트 25니까 5분의 x에 0 집어넣고 y에 0 집어넣어주면 절대값 마이너스 12가 되지. 그래서 5분의 12가 거리가 되고 거기에 최대 높이는 5분의 12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줬을 때 최대가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2이기 때문에 2를 더해주면 5분의 22가 높이가 되었을 때 최대 넓이가 나온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최대 높이 5분의 22를 곱했을 때 정답은 11이 나오지. 다음에 순열적으로 가서 11번 문제를 보면 11번 문제에서는 5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 만들 때 3000보다 큰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3000보다 크기 때문에 3으로 시작했을 때 3이 빠져버리면 홀수는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1의 자리에 홀수가 나올 때 홀수가 될 수 있는데 3 나오고 1이 나오기 때문에 1의 자리에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한 가지. 그리고 여기 가운데 두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3하고 1이 빠졌기 때문에 0하고 2하고 4 중에서 3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순서 바꿔가면서 만들 수 있는 게 3P입니다. 3P는 3하고 2를 곱해준 거니까 1 곱하기 6 해서 경우의 수는 6가지 경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4로 먼저 시작했을 때 4로 시작하게 되면 1의 자리에는 홀수 1 또는 3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2가지고 4하고 그 다음에 1 또는 3 중에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5개의 숫자 중에서 2개의 숫자를 빼고 나머지 3개의 숫자 중에서 2개의 숫자를 가운데 두 자리에 배치하는 방법이 3P2가 되지. 그래서 2 곱하기 3, 2, 6을 해주면 12. 그래서 3이 올 때와 4가 올 때 천의 자리에 3이 올 때와 4가 올 때의 합은 18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12번 문제는 x가 50 미만의 7의 양의 배수이기 때문에 7의 배수를 쭉 적어놓고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갖다가 적어도 문제가 나오면 여사건으로 전체에서 적어도 하나의 짝수니까 짝수를 전체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즉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체에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전체는 지금 원소의 개수가 총 7개이기 때문에 2의 7제곱만큼의 부분집합 개수가 나오고 이 중에서 짝수 14와 28과 41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2의 7에서 3을 빼주면 2의 4제곱이 되지. 2의 4제곱은 16개니까 전체 사건의 경우수에서 여사건의 경우수를 빼주면 112가 정답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오늘 릴링평가 설명을 해줬는데 동영상 보면서 그냥 베끼지 말고 꼭 다 듣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풀어서 오답노트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